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한번 봅니다. 111페이지.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자, 틀린 것을 골라놨습니다. 자, 1번 한번 봅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시행자와 개발구역 소유자, 민간세 중, 자, 국장이 지정한다라고 해가 틀렸습니다. 이 지정권자가 따로 있어요. 그죠? 누가 따로 있다?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는 뭡니까?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습니까? 자, 시 지정권자는 여기는 다 지정권자 나옵니다. 자, 일단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다 묶었어요. 그래서 지정권자 원칙적 지정과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도 포함되고요. 예외가 뭡니까? 국장이 있어요. 요거를 묶어서 지정권자인데, 자, 우리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 나오니까 개발법은 지정권자만 기억하시면 되고, 지정권자 안 노는 데가 있어요. 안 노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한지방시, 한지계획 인가권자는, 자, 특별자치도, 시장구수구청장, 거기만 지정권자 안 나오고 모두 뭐 된다? 지정권자 나오니까 묶었어야 해요. 잘 모르면 일단 개발법은 지정권자 찍었어요. 그죠?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도시개발을 전부 한지방시로 시행하는 경우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도시개발 조합을 개발해서 전부를 한지방시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전부 한지방시일 때면 되고요. 자, 한국철도공사 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자, 주택법에 등록된 자는 도시개발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등정한 요건에 따라 도시개발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112페이지 봅니다. 2번 또 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한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은, 자, 25페이지 있을 겁니다. 되겠죠?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25페이지. 자, 쭉 있을 겁니다. 자, 그 25페이지 맨 하단에 오른편에 5번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번 맨 하단에. 그렇죠? 지자체장의 사업시행 사유라고 했을 겁니까? 자, 첫 번째,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1년 이내 시행자 지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 요건하고, 두 번째,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세 번째, 면적 2분의 1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후 1년에 시행자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1년 맞습니다. 두 번째,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 지자체장이 집행 공무실의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죠. 네 번째,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2분의 1 이상, 지자체 등이 시행자 동의가 있는 경우.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받아, 자, 2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는, 요거는 시행자 변경사항입니다. 자, 시행자 변경사항은 28페이지 있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 그 옆에 있는 25페이지도 있네. 시행자 변경사유. 그죠? 3번에 실시계획이 인가 2년에 사업에 착수하는 거. 자,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 부인 착취라고 암기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착취, 부인 착취, 이 네 가지는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이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험 잘 나옵니다. 변경 사유, 요거는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시험 잘 나오는 편입니다. 되겠죠? 자,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 인정하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자, 구역 지정 고시를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는 거. 실시계고 바꾼 후에 2년에 사업 착수하지 않는 거.
세 번째, 시행자 지정과 실시인가 취소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됩니다. 라고 봐두시고 5번은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됩니다. 자, 밑에 것 한번 더 시행자 변경 사유 또 나왔네. 3번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는 잘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자, 지정고시를 1년에 실시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죠? 그림상으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자, 이 도시개발 지정고시였습니다. 지정고시로부터 기간은 몇 년 졌습니까? 1년 졌습니다. 1년 이내. 자,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했죠. 뭔다?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겠죠. 자,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야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공사를 어떻게 실시하겠다 인가 신청을 1년 이내 해야 되고, 자, 인가를 받으면 공사 착수는 몇 년 이내 합니까? 2년 이내? 2년 이내에 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발 지정 후 1년 이내 실시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실시인가 신청은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죠? 인가 받으면 뭡니까? 공사 착수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입니다. 자꾸 헷갈리니까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번 바로 틀렸어요. 자, 시행자 지정 취소되면 할 수 없겠죠? 바꿔야 되겠죠? 세 번째는 2년 이내 자, 공사 착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자, 4번은 뭡니까?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였죠. 다섯 번째는 인가 취소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됩니다.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옳은 걸 골라냈습니다. 국가는 도시개발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도 도시개발 할 수 있잖아. 이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누가 한다? 국장이 지정했죠. 그죠? 자, 국장이 지정하면 국가가 도시개발합니다. 거의 누가 합니까? 국가 하는 것은 국장이 하겠죠. 자, 두 번째. 자,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이용의 법률에 따른 역세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자, 역세권만 하면 그 주변 지역도 할 수 있습니까? 주변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역만 개발합니까? 역주변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역주변도 개발할 수 있다. 만자도로 하면 되겠죠. 3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에 관한 실시인가를 받은 2년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합니까? 자, 실시계획은 1년, 시행자 변경은 2년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겠죠. 이게 3번이 맞고. 네 번째, 토지 소유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자는 도시개발 면적이 무조건 뭐다?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 자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면적은 얼마다?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을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사업주체인 지자체는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건설 사업에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아파트 지을 때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예? 자, 주택건설업자에게 대행해도 됩니다. 아파트 짓는 것들은.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있습니까? 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 할 때만 합니까? 조합 언제만 한다? 전부 환지 방식 할 때입니다. 환지 방식 할 때만 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합은 수용에는 놓을까 안 놓을까요? 수용에는 안 나와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할지 수용에 쓸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용 방식에서 조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 할 때 조합이 놓는다. 자, 맞습니다. 두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조합은 몇 명 이상입니까? 소유자? 7명 이상입니다. 자, 여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됩니까? 예? 조합은 누구만 됩니까? 토지 소유자만 됩니까? 토지 소유자만 됩니다. 땅 소유자만 됩니다. 지상권자와 건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자, 땅 써주면 되고, 동의를 받든,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강제적으로 조합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합은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조합원이 됐을 때, 조합을 만드는데, 이때 소유자 몇 명 이상입니까? 7명 이상이 되겠죠. 7명 이상. 자, 그럼 조합 만들 때 최소한 인원이 뭐다? 7인 이상입니다. 정비는 5인 이상, 인은 7인 이상입니다. 되겠죠? 자, 7명 이상 하여 조합을 만들면 7명이 지금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의 요건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요건이다? 동의 요건 되겠죠. 자, 면적은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총수는 2분의 1 이상 되겠죠. 자, 동의를 받는, 이건 동시 요건입니까? 개별 요건입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둘 다 만족하니까 와짜입니까? 또는입니까? 와입니다. 또는 넣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와가 돼야 되겠죠? 자, 와 됐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조합을 작성하는 증거는 면적이 포함되었습니까? 증거에 도시의 면적이 포함됐겠죠. 면적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됐잖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 아까 포함한다 했잖아. 동의받을 때 뭐까지 포함한다? 국공유지 포함입니다. 개발구의 면적은 3분의 2 이상, 총수는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와자 붙었습니다. 동시요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조합 이사는 조합원의 입장을 겸임할 수 없다. 겸용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겸임 자체를 할 수 없겠죠.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6번 문제다 보면 조합의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였죠. 자, 대의원회가 있거든. 대의원은 10% 뽑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결정을 할 경우에 총회는 중요사항을 결정합니까? 예? 중요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겠죠. 중요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자,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있겠다. 대의원회에서는, 자, 경미한 사항들은 대의원에서 결정해버립니다. 그렇겠죠. 대의원은 얼마 뽑습니까? 10% 뽑아요? 자, 100분의 10% 뽑습니다. 자, 조합은 몇 명 이상일 때? 조합은 몇 명 이상이면 50인 이상. 자, 대의원은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다. 10%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개발법은 50이고 정비는 뭐다? 100명입니다. 자, 정비는 몇 명? 100인 이상. 이거 바꿔놓습니다. 정비법은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일단 두어야 합니다.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합니까? 두어야 합니다. 이건 두어야 되고, 이거는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1페이지 한번 볼래요? 31페이지. 이거 31페이지. 이거 중요사항들 암기하셔야 되거든. 이것도 시험 워낙 잘 나오니까. 그죠? 총회에서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을 골라냈죠. 4번에 있습니까? 대의원의 권한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겠죠.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임원 선임, 한지계획 작성, 조합의 합병과 해산 있습니까? 이거는 대의원회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1번 정관 변경 있죠? 개발 수립과 변경 있죠? 임원 선임도 있고, 조합 합병과 해산 다 중요사항입니다. 그런데 채비지 처분은 중요사항 아니거든요. 땅 파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경비에 충당하려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7번도 안 봅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설명 옳은 걸로 했죠? 조합원은 토지개발구역 내 소유자만 됩니까? 여기 보라고. 누구만 된다? 소유자만 됩니다. 그죠? 31페이지 맨 위에 볼래요? 조합은 누구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만 된다 했죠. 결격 사유가 있던 없던, 동의가 있던 없던 불문한다 했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자는 조합원하고 관계없는 용어죠. 저당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원 임원이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임원은 조합원 중에 돼야 됩니까? 예? 의결권이 없으면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조합원은 땅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합원이 되면 자, 의결권이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조합원은 없어요. 원래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조합원 중에서 누구를 뽑습니까? 대의원을 뽑습니다. 조합원이 안 되면 대의원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조합원으로서 자,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조합원의 자격 상실은 틀렸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결격 사유는 임원에 있는 겁니까? 조합원에 있습니까? 임원이 결격 사유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임원이 있잖아. 임원이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걸 결격 사유, 미성년자, 파산자, 근고 이상의 성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한 자, 집행유예자, 이런 날은 다음 날에 자격 상실되겠죠. 조합원은 자, 뭐 교도시였든 없든 뭐만 갖고 있으면 된다? 땅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은 결격 사유 자체가 없고 결격사유는 임원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4번에 조합원은 도시개발에 보유한 토지 면적이 비례합니까? 평등 의결권입니까? 평등 의결권입니다. 자, 땅을 10필지 갖고 있던 한 필지 갖고 있던 의결권은 하나밖에 뿐입니다. 평등 의결권은요 뭡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던 적게 갖고 있던 의결권 하나밖에 뿐이에요. 갑은 10필지, 을은 2필지, 병은 1필지 있으면 의결권 모두 한 개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걸 평등 의결권이라 씁니다. 자, 5번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 시장구수계 자 강제 위탁 징수하시는데 만약에 위탁 징수하면 스스로 냅니까? 스스로는 4% 내야 됩니다. 공법은 스스로 4% 통일입니다. 자, 그냥 받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 대한 사항 옳은 걸로 했죠. 조합을 설립하라고 할 때는 도시개발 7명 이상 자, 인가는 다 무조건 지정권자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자, 인가권자가 뭐다? 지정권자라는 말을 씁니다. 국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뭐다? 시도지사 또는 국장이 될 수 있겠죠. 대부분 지정권자가 뭐다? 시도지사가 인가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1번 틀렸고 조합을 인가받은 상 주된 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무소 변경하는 거 인가받을 필요 없어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해당 도시회 자, 면적은 무조건 3분의 2 총수는 무조건 2분의 2 두 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계적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나오면 무조건 3분의 2 총수가 나오면 2분의 1 무조건 통일시입니다. 동의받아야 되겠죠.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았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까? 임원이 될 수 없습니까? 임원이 될 수 없죠. 결격 사유는 어디만 있습니까? 임원에만 있는 결격 사유입니다.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교도소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은 뭐다?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임원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꾸 바꿔놓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조합원은 자, 총회를 권하는 대행에 대한 위원을 들 수 있습니까? 대의원 들 수 있겠죠. 10% 어떠면 뭡니까? 10명만 두면 되겠네. 그렇겠죠. 50명 이상이 돼가잖아. 몇 명 이상? 50명 이상인 경우는 이유는 대의원에 둬도 됩니다. 자,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1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작성 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가권자도 맨 지정권자입니다. 자, 인가권자 뭐 이런 거 다 넣으면 무조건 지정권자다. 도시개발법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지정권자. 뭐만 조심한다? 환지, 계획, 인가권자면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지정권자. 그런데 특별히 외울 건 없잖아요. 기억이 안 나면 모두 지정권자. 뭐만 조심한다? 환지, 계획, 인가권자면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 통일로 개발법 묶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니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지구 단위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합니다. 당연히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했죠. 개발계획은 방향제시고 실행은 이런 지구 단위 실행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2번,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3번, 지정권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장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 대주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 의견은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의견 듣습니다. 그죠? 국장이면 바로 밑에 시도지사 의견이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바로 밑에가 시장군수 의견 듣는다. 요 지문은 읽어봐두셔야 되겠죠. 3번 지문 잘 되어 있습니다. 3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심관리계획이 결정하는 사항이 같은 법에 따라 도심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 봅니다. 자, 5번에 사회교육 종전 도심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이 채촉되는 사항이 실시계획 고시된 때는 고시된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실시계획에서 고시되면 뭡니까? 이게 뭐다? 실시계획 인가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결정권자잖아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변경된 거로 보면 됩니다. 도시공관리계획도 변경됐다 보시면 됩니다. 왜? 자, 이 결정해주는 사람이 지정권자거든요. 같은 사람이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개발법의 지정권자가 도심관리계획 결정권자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도심관리계획이 변경 결정이 된 거로 본다는 거죠. 폐지된 거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실시계획을 인가를 뭔다? 이 지정권자가 뭐예요? 인가를 해줬잖아. 그러면 도심관리계획도 결정된 거로 의지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같은 사람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겠죠. 시행자는 지구 단위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실시계획은 뭐를 포함한다? 지구 단위가 포함되겠죠. 왜? 실시계획이 집행계획, 지구 단위도 집행계획입니다. 자, 이번 시행자는 자 100분의 10, 자 감소입니까? 기준이 10입니다. 증가 있냐 감소 있냐를 묻습니다. 감소는 인가받지 않습니다. 증가는 인가받습니다. 자, 이 감소 있냐 증가 있냐를 받아야 됩니다. 10%, 100%, 10, 자 범위 내에서 감소되면 뭡니까? 10% 범위 내에서 감소는 인가 안 받습니다. 10% 증가는 뭡니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준이 10기준입니다. 감소는 인가 안 받고 증가는 인가 받습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감소가 포인트입니다. 지정권 실식을 작성한 인가하는 경우 시도시장 지정권자이며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돼.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의견 듣습니다. 실시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사항에 명시한 첨부해야 되고, 5번에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그 내용이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그죠? 도심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같은 법의 관리 결정 고시하는 거 본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면 뭐다? 도심관리계획으로 변경된 걸로 보겠다, 뭐 결정된 걸로 보겠다,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자, 작년기출 문제가 되겠죠? 자, 도시개발법령상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냈죠. 1번, 지정권자는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는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국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시도지사 의견 듣습니다. 시도지사가 하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듣고 바로 밑에만 의견 듣습니다. 자,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뭐다? 바로 밑에 시도지사 의견 듣고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뭐다? 시장군수 의견 듣는 아까 앞에 나왔는 지문이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정권자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자 명칭, 목적, 도심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등기소에 통보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는 별개입니다. 실시계획을 공사일에 한다는 것을 등기하는 것은 관계없잖아. 등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공사 끝나야 되는데 자 실시계획은 공사 아직 시행도 안 했거든요. 그죠?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이후에 촉탁 등기하는 거지 공사일에 한다는 것을 등기소에 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등기소는 공사 끝나고 알리는 겁니다. 등기하는 거지 지금 공사다 하는 계획을 등기소에 그죠? 이걸 제출할 필요는 통보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3번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적 허가에 관한 행정에 협의한 때는 협의하면 허가방을 봅니다. 행정기관끼리는 협의 되겠죠? 민간은 뭐다? 허가를 받고 행정기관은 협의란 말을 씁니다. 협의하면 허가 또 받을 필요 없습니다. 4번 봅니다. 실시계획 사업 면적이 10% 감소하면 인가받을 필요 없죠. 20%가 아니고 10%입니다. 10% 감소할 때 인가를 받을 필요 없다. 20%가 틀렸습니다. 지정권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지정보실로부터 1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인가할 수 있습니까? 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몇 년? 1년. 자, 인가 받고 사업 착수는 2년 이내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뭔다? 시행자 변경 사유. 그래서 4가지 있습니다. 자, 부도 파산으로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인가가 취소된 경우 되겠죠. 2년 이내 사업 착수하는 거, 그죠? 자, 이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된다. 시행자 변경 사유 잘 나오니까 한번 봐두시고, 자, 수용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이 있는데, 자, 흐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지정하면 지정권자 있어 없어요? 있죠. 원칙적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예? 도지사가 있었고, 예외가 국장도 있었습니까? 국장도 있었어요. 이게 대장이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었습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은 이때는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최소한 주상공은 얼마 이상이 됩니까? 주상공은 자 얼마를 초과한다? 30%를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 경우 대부분이고, 자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입니다. 이 개발구역 지정 후에 자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있죠. 자 그러면 개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뭡니까? 공모에 의한 경우는 됐습니까? 공모에 의한 경우. 두 번째 뭡니까? 기반시설이 없는 동네죠. 기반시설이 없는 동네. 자 없는 동네니까 가장 대표가 뭐다? 도시 지역 바깥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있고 녹지지역 같은 것도 있겠죠. 자 뭐가 주상 공이 얼마 이상 이하입니까? 3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되겠죠. 자, 이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뭐가 정해진다 했습니까? 시행자가 정해집니까? 예? 시행자를 정해야 시행자가 뭐를 짭니까? 실시계획을 짜야 안 짜요? 공사 실시계획을 작성하겠죠. 작성하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인가 누구인데 받았습니까? 지정권자니까 인가 받았죠. 이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았죠. 이때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뭐는 반드시 포함한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 포함을 했습니까? 지구 단위에 대한 계획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에 대한 이거 내용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그죠? 자, 뭐가 결정됩니까? 인가되면 고시 되겠죠. 그러면 수용 방식이 결정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한지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냐, 두 개 짬뽕한 것을 뭐다? 혼용 방식으로 공사를 할 것이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근데 수용 방식을 할 때 조합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조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합은 전부 말 때 한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이 들어옵니다. 전부 말 때 한지 방식으로 했을 때만 조합이 들어오거든요. 수용 방식은 조합 안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민간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 들어올 수 있겠죠. 만약에 소유자가 수용 방식 하려고 하면, 자, 면적은 얼마 이상 소유해야 됩니까? 3분의 2 이상 있는 소유해야 되거든요. 땅을 사야 되거든요. 소유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총수는 얼마입니까? 총수는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두 개의 요건을 만족하니까 민간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수용 방식. 굉장히 어렵겠죠. 대부분 뭡니까? 공공기관들이 수용 방식을 채택하는데, 수용 방식은 지가가 높을 때 합니까? 낮을 때 합니까? 지가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 집단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마다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한지 방식은 반대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므로 인하여 지가가 너무 비싸므로 수용 방식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수용 방식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땅값이 높을 때, 요거는 소규모 합니까? 대규모입니까? 이는 소규모입니다. 이는 대규모입니다. 수용은 엄청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하겠죠. 자, 문제 한번 풀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한 설명 좀 돌리겠죠. 첫 번째, 대지로서 효용정정, 공구수리 정비를 위해서 토지 교환분할 그 밖의 구획 변경과 지목이 형질 변경, 공구수리 설치 변경이 필요한 한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하는 지역의 시가가 인근 지역보다 비교적 현저히 높습니까? 제가 땅값 높으면 어디로 가라 했어요? 예? 예? 여기 보라고. 시가가 현저히 높으면 이때는 뭐다? 수용, 사용으로 시행이 어려우면 무슨 방식? 한지 방식으로 가라 했습니다. 시가가 높으면 여기로 와야 됩니다. 여기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자, 3번.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집단이란 말이 있습니까? 집단은 어디로 갔어요? 수용으로 가야 됩니다. 맞겠죠? 4번에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한지 방식이 적용하는 경우를 사업소에 분할해 시행할 수도 있겠죠. 분할해도 되고 뭐다? 분할하지 않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죠? 자, 분할 혼합해도 관계없습니다. 5번에 사업시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사용과 한지를 혼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미분할해. 분할하든 미분할하든 관계는 없어요. 이건. 자, 2번 봅니다. 자, 시행자 변경 방식 일로 한번 볼래요? 자, 돈 높이와 관계 있으면 일로 볼래요? 자, 지가가 제일 낮은 게 뭡니까? 수용. 그 다음 치 뭡니까? 혼용. 뭡니까? 혼용. 그 다음이 뭡니까? 예? 한지입니까? 한지가 지가 제일 높거든요. 자, 일로 볼래요? 이는 시행자는 돈하고 하겠어. 얘가 일로 시행자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수용하던 것을, 예? 시행 방식, 요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 없어요? 요로도 변경되어야 안 돼요? 일로 변경해도 돼요? 땅값이 낮은 데서 땅값 부담이 크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면 땅값 부담이 적잖아. 땅 안 사도 되잖아. 무슨 말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에서 일로 시행자 변경해도 돼요.
예스 일로 변경해야 돼. 예스 일로 변경해야 됩니까? 거꾸로 변경하면 돼요, 안 돼요? 거꾸로 변경 안 돼요. 이렇게 변경 못 해요. 거꾸로 변경 안 돼. 이렇게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변경은 뭐다? 땅값이 낮은 데서 땅값 부담되고 일로로 가는 건 관계 없습니다. 뒤집어서 변경하면 틀린다. 요거에 대한 문제가 2번 문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행자 변경에 관한 설명 들었겠죠?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 토지 수용 사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1번 말씀. 2번. 공공시행자 도시개발 시행 방식, 혼용 방식에서 자, 전부 수용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일로에서 일로 갑니까? 혼용에서 수용으로 거꾸로 갈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어요. 수용에서 혼용으로 오는 거는 관계 있는데 혼용에서는 수용 못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용에서 호용을 오든지 수용에서 환지로 가든지 혼용에서 환지로 가는 거 관계 없습니다. 환지에서 수용 간다든지 혼용에서 수용 못 가요. 변경 자체가 안 돼요. 일로 가면 재정부담 돈이 더 많이 땅 살 돈이 더 많아야 되잖아. 일로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 못 한다는 겁니다. 혼용을 하다가 뭐다? 자, 실시 계획을 작성했잖아. 혼용하겠다 해가지고 수용으로 변경 못 한다고. 시행자 시행 방식 변경 못 한다고요. 예 한다 했다가 일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한다 했다가 일로는 가는 거 관계 없는데 왜? 일로 가는 목적이 뭐다? 돈이 없어서 가는 거대요. 자, 이거를 수용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로 바꾸고 절반은 수용하고 절반은 뭐다? 환지로 가겠다는데 근데 뒤집어서는 못 간다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뭡니까? 혼용에서 수용 간다 했잖아. 전부 수용 방식으로 못 갑니다. 변경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2번 정답이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 시행 방식을 수용, 사용 방식 혼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행자한테 변경할 수 있겠죠. 조합은 여기서는 안 놉니다. 자, 4번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시행 수용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사업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일로 가는 거랑 관계없잖아. 수용해서 환지 가는 거랑. 그죠? 자, 5번에 시행자가 도시개발사 시행방 혼용해서 전부 한지로 가도 됩니까? 단순하잖아. 요 밑으로 가는 거랑 관계없다고. 제일 싸고 그 다음이다 돈이 얘가 땅값 제일 비쌉니다. 제일 삽니다. 근데 땅값이 중간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밑으로 바꾸는 겁니다. 거꾸로는 못 바꾼다. 기억합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설명 옳은 거죠. 자, 개발조합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용 방식은 조합이 도를 수 있다 없다? 여기 보라고. 수용 방식은 시행자는 누구는 도루지 않는다? 조합은 도루지 않는다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27페이지 봅니다. 27페이지 한번요. 27 찾았어요? 수용 방식이라서 맨 상대 수용 요건은 조합 수용 동의는 필요 없다. 조합은 도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는 도르지 않는다? 조합은 들어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조합은 시행자는 도시사업에 수용 사용이나 할 수 없습니다. 조합 자체가 수용 방식 도를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 자, 우리가 동의는 누구만 받습니까? 민간만 받는다고. 그죠? 그럼 지방공사는 동의받을 필요 없죠. 그렇잖아. 세 번째 봅니다. 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 뭐를 적용합니까? 공지법 준용합니다. 자, 뭐를 준용한다? 국토이용계획법 준용하는 거 아닙니다.
자, 수용, 사용은 뭡니까? 전부 다 공치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27페이지. 공치법 준용이 있습니까? 준용이 뜨면 다 뭐다? 수용은 공치법이 자동으로 떠야 됩니다. 앞에 수용이란 말이 뜨면 무조건 뭐 찍는다? 공치법이 나와야 돼요. 딴 거 넣으면 다 틀려요. 되겠죠? 이때 수용 방식은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사업 인정받으러 오겠죠. 여기 사업 인정받으라는 거 본다 이 말은 뭐다? 수용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번 실식의 인가를 고시한 때 사업 인정입니까? 토지 세부 목록입니까? 여기 볼래요? 여기는 세부 목록 고시했어요 안 했어요? 자, 작성해서 뭡니까? 수용 방식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예? 자, 방식이 먼저 결정, 공사를 어떻게 실시한다는 방식 결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공사를 어떻게 실시 계획을 공사를 실시하는데 방식이 수용으로 할 것이냐, 환지로 할 것이냐, 혼용으로 할 것이냐, 실시 계획 방식을 결정하겠죠. 방식이 결정이 되어야 얘일 때만 수용하잖아. 이때 수용할 때 뭡니까? 세부 목록을 고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도로 만들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만들고 여기는 상가 만들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만들고 여기는 공원 만들고 이게 또 아파트 단지 이런 세부 목록을 고시합니까 안 합니까? 예? 구체적 목록을 고시할 때 수용한다 이 말입니다.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공객시설은 자 시설할 때 세부 목록이 이미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때 도로 만들 것이냐 공원 만들 것이냐 학교 만들 것 이미 세부 목록이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 공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작성해 인가 받으니까 수용할 수 있고 여기는 뭡니까? 방식만 실시 계획에 짰으니까 그죠?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인가 받았을 때 여기 설계도 그려야 됩니까? 안 그려야 됩니까? 그래야겠죠. 여기는 아파트 단지, 여기는 상가 단지, 여기는 녹지 단지, 여기는 공원 단지 이거 만들겠죠. 이거 세부 목록을 작성까지 해야 뭐다? 사업 인정 고시 받은 거 본다. 되겠죠. 4번 틀렸습니다. 재결 신청은 자 공사 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땅 주인이 땅을 수용대가 뺏겼잖아요. 그럼 불만이 있어 없어요? 다시 결정해달라고 행정소송할 수 있겠죠. 언제 간다? 공사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공사기간 끝나고 하면 안 되겠죠. 공사기간 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공사기간 종료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5번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4번부터 하겠습니다.